뉴스킨 너를 응원할 거야. 뉴스킨 너를 믿고 갈 거야. 희망인 헛된 꿈이 아냐. 함께 가자 평생 친구. 깨어있는 뉴스키너의 조직된 힘, 더 랑이언 라이브. 마이어스 브릭스 타입 인디케이터. 영어의 앞 글자들을 딴 줄임말 MBTI. 이 MBTI는 유형 지표로 성격 유형을 파악하는 심리학적 도구이다. 이를 통해 개개인의 성격과 특성, 선호하는 행동, 장점과 단점까지도 알 수 있고, 또 진로, 의사소통 방법, 대인관계, 적성 등을 알 수 있어 최근 가장 인기 있는 검사 중 하나이다. 자기가 어떤 유형인지 알고 있는 것은 거의 필수가 되어버렸듯 이 MBTI가 무엇을 뜻하는지 하나씩 알아보자. 먼저 가장 앞단에 붙는 E 그리고 I를 먼저 살펴보면 E는 외향, I는 내향이다. E는 사교적이고 활동적이며 말로써 표현하는 걸 어려워하지 않고 자신을 잘 드러내는 것이 특징이다. 반대로 I는 내적으로 사고하고 에너지를 얻는다. 말보다는 글이 편하고 조용하게 혼자 있는 것을 즐긴다. 내면에 집중하고 혼자 일하는 걸 선호한다. E나 I는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 따라 혹은 어떤 환경에서 일하느냐에 따라 바뀌기도 한다. 개인적으로 완전 I인 나는 뉴스킨 사업을 하는 동안에는 필히 E가 되어야 한다. 또 I가 많이 모여있는 모임에 가면 E가 되기도 하고 E가 많은 자리에 가면 기가 빨려 빨리 집에 가고 싶어진다. 다른 사람들과 내가 어떻게 다른지 혹은 상대방과 효과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도구로서 프로스펙터 혹은 나를 파악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 누군가 MBTI가 뭐예요? 라고 물었는데 저는 정상이에요. 이렇게 대답하지는 말자. 네, 안녕하세요. 더 랑연 라이브 MC 이혜미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휴일 잘 보내고 계시죠? 웨스파로 뜨거웠던 9월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군가한테는 엄청 만족스러우셨을 거고 또 누군가한테는 더 해볼 걸 하는 후회가 남기도 하고 또 누군가한테는 12월을 준비하는 동안까지 열정을 키우고 있는 시간이 되실 겁니다. 오늘 리드하라 영상 어떠셨어요? 이번 주 리드하라에서는 가볍게 리듬을 탈 수 있는 친숙한 음악들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뜨거웠던 9월을 떠올리면서 둥실둥실 기분 좋은 10월을 시작해보자는 의미로 Earth, Wind and Fire의 September라는 음악 보내드렸습니다. 네, 이번 한 주는요. 드림캠프 두려움 없이 초대하라는 주제로 한 주를 꾸며보려고 합니다. 아름다운 초대는 없다. 초대가 어려워요 하는 우리 사장님들에게 초대할 수 있는 용기를 얻는 일주일이 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자, 본격적으로 우리 사장님들과 함께 더 랑연 라이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코너는요. 안녕하세요입니다. 오늘 모실 사장님은요. 뉴스킨이 너무 재밌어요. 이런 말을 평상시에도 많이 하시고 뵐 때마다 얼굴이 너무 밝으셔 가지고 진짜 재미있어 보이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5060을 대표하는 우리 사장님이신데요. 매일 성장하는 재미에 푹 빠져 계신 분입니다. 위드그룹의 정혜윤 사장님 모시겠습니다. 사장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위드그룹에서 사업하고 있는 정혜윤이라고 합니다. 저희 스폰서님은 허수잔 사장님이십니다. 네, 사장님 뉴스킨 어떻게 만나게 되셨는지 이야기도 좀 나눠주세요. 뉴스킨은 10년 정도 전부터 알고 있었고 제품도 조금씩 써봤었고요. 그리고 저한테도 사업 기회가 여러 번 있기는 했었는데 그때는 전혀 마음이 없었고 제가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됐고 뉴스킨 어렵고 되게 복잡하다는 이미지가 되게 강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그 SNS를 통해서 허수잔 사장님 거점에서 만났는데
뉴스킨이라는 걸 알고, 어, 그, 제가 먼저 철벽을 쳤던 것 같아요. 저는 네트워크는 절대로 안 한다. 어,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열정이 남아있지 않다. 나한테 권하지 마라. 뭐 이런 거였는데, 엎어놓고, 음, 처음부터 우리 허수잔 사장님은 좀 전략적이었던 것 같아요. 저를 엎어놓고, 제품 얘기도 하고, 사업 얘기도 살짝 하고, 또 랑연도 듣게 하고, 그러셨거든요. 근데 한 6, 7개월이 쌓이면서 제가 스며들고 있더라고요. 뉴며든다고 하죠. 스며들고 있었고, 나중에는 제가 먼저 물어보고, 궁금한 걸 물어보고, 저도 한번 참여해보겠다고 하고, 뭐 이랬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 랑연 방송 준비하면서 이제 저희 스폰서님한테 저는 생각해보니까 말을 참 잘 들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막 흥분하시면서 아니라고. 제가 드림 캠프 가자고 하는데, 뭐, 임영웅 콘서트를 가야 된다고 안 된다고 했고, 전 기억이 없는데, 그래서 드림 캠프 제가 가겠다고 하고 스스로 나서서 간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취소를 시켰다고 하더라고요. 임영웅 콘서트 때문에. 그랬고, 아무튼 스며들면서 제품 좋은 건 알고 있었고, 제가 사실은 그, 다른 네트워크 경험이 여러 번 있었거든요. 짧게. 네네. 네, 마지막으로 한 게 인셀덤이었는데, 네, 선생님 아직 그 얘기까지 가지 아, 그래요? 마시고요. 네. 네, 네. 우리 정혜연 아무튼, 사장님께서 10년 동안 뉴스킨을 전달받으셨는데 그동안은 뭔가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졌기 때문에 뉴스킨이 내가 할 일은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쵸? 근데 네. 당근을 통해서 허수전 사장님의 거점에 가서 관리를 받으면서 뭔가 나는 엎어져 있는 7개월 동안 계속해서 세대 나가듯이 내 뒤통수에다 대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스폰서의 얘기가 조금씩 들리기 시작한 거죠. 네, 그러면서 뉴스킨 그러셨어요. 사업이 궁금해지시고 그럼 그건 뭐 하는 거지? 저건 뭐 하는 거지? 하면서 제품도 하나씩 추가하시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엄청 재밌게 사업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쵸? 네, 정말 재밌게 하고 있어요. 네네. 우리 신규 사장님들은 본인은 다 말을 잘 들었다. 나는 속썩인 게 아니다. 하시는데 그건 스폰서랑 얘기해 볼 일인 것 같고. 네. 흥분하시던데요? 아니라고? 네, 다 마찬가지입니다. 음. 사장님께서는 타 네트워크의 경험도 있으시고, 또 사회생활도, 그러니까 회사 생활도 해보셨고, 또 지금은 뉴스킨 하고 계신데, 사장님이 생각하실 때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다른 것 같으세요? 사장님한테는 어떻게 다르게 느껴지시는지를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네트워크를 여러 가지 짧게 경험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한 게 인셀덤이에요. 음. 그거는 돈이 투자되는 거였어요. 좀 큰 돈이 투자됐고, 또 제가 그거를 내 인생의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좀 열정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대리점까지 가는데 거의 한 1억 가까운 돈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가족들이랑 의논을 했더니 반대가 너무 극심했고, 그래서, 그걸 마지막으로 제가 네트워크를 정리를 했어요. 다시는 네트워크를 하지 않겠다고 가족들이랑 약속을 했고, 그러니까 저희 애들도 이제 다시는 하지 마라, 음. 엄마. 그리고 너무 걱정이 많았어요, 엄마에 대해서. 저희 집에서는 제가 금쪽이었어요. 엄마 그래서, 금쪽이. 엄마 금쪽이. 그래서 네. 뭐 항상 불안하고, 항상 어. 걱정되고, 뭐, 이런 차원이었는데, 음, 그랬어요. 인셀드면 돈이 너무 큰 돈이 투자되는 거였고, 그 음. 큰 돈 투자되는 거에 비해서, 별 재미를 못 봤어요. 어. 그랬고, 회사 생활도 월급 생활을 하면서 뭔가 이렇게 도태되는 느낌? 저는 이 나이지만 좀 배우는 거에 대해서 좀 관심도 많고 욕심도 많은 편이었는데, 뭔가 도태되고 전혀 발전이 없는 생활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가, 그래서 거의 그러니까 뭐 이 나이에 뭐 이런 걸로 포기하고 있던 음. 상황이었거든요, 사실은. 음. 그랬고, 뉴스킨을 그러니까 저희 스폰서님이 되게 잘 만난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음. 제가 자주 귀인이라는 소리를 하거든요. 스폰서님은 저한테 귀인이고, 저를 성공시켜줄 사람이고, 귀인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미국에서 오셔가지고, 귀인에 대해서
귀신 귀자인 줄 알고 아, 무섭대요. 귀인을 뜻을 몰랐군요. 수잔 어, 사장님이 미국에서 와서. 무서워하세요. 잠깐만요. 제가 물 좀 마실게요. 네. 우리 사장님께서 인셀덤을 하실 때는 내가 인셀덤에 좀 큰 돈을 이미 투자하신 상황이셨어요. 그쵸? 그래서 인셀덤 시작하시면서도 열정을 불태워서 막 엄청 열심히 하셨는데 자꾸만 더 큰 돈이 투자가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뭔가 어려움이 있으셨고, 그리고 어저께 그 얘기 해주셨어요. 결정적으로 그만두게 된 계기가 화장품이 안 맞으셔가지고 피부가 다 뒤집어지셨대. 예,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 그 소개한 사람들은 오히려 다 좋다고 했는데 저는 화장품이 안 맞고 뒤집어졌었어요. 근데 제가 좀 약간 네, 민감한 민감한 피부였나 봐요. 피부여가지고. 그래서 피부과를 한 달 이상 다니고 있었고 그 한 달 이상 다니는 동안에도 진정이 안 되고 막 홍조까지 난리가 아니었던 상황이었는데 그 뉴스킨 프랩 앰플로 진정을 시켰어요. 아이러니하게도 그러니까 프랩 앰플로 진정을 시키면서 이제 제품을 뉴스킨으로 바꿔서 쓰게 됐어요. 그러니까 네. 인쇄도 뒤로 밀쳐놓고 바꿔서 쓰게 되고. 네. 그리고 회사 일은 나는 나이가 있지만 뭔가 이렇게 도태되고 싶지 않고 성장하고 싶고 고인물이 되고 싶지 않았는데 회사 생활을 하면서 계속 내내 그런 마음이 드셨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네. 마지막으로 사장님한테 뉴스킨은 어떠셨는지. 뉴스킨 그 옛날에는 되게 어렵고 복잡하다, 나랑 안 맞다, 뭐 제가 워낙 좀 단순한 사람이어서 그렇게 그냥 그 인식해버렸었거든요. 근데 허수단 선생님을 만나면서 되게 재밌게 일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되게 그러니까 뭐 돈을 버는 그걸 떠나서 되게 재밌다. 그리고 뭐 많이 배우게 된다. 내가 성장한다는 이런 느낌? 그런 걸로 되게 하루하루가 기분 좋고 되게 행복했어요. 네. 그리고 우리 정혜윤 사장님이 올해 제가 나이를 좀 밝힐게요. 올해 58세시거든요. 근데 58세임에도 불구하고 이 젊은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배우고 뭔가 함께 어울려서 에너지를 받고 하는 게 너무 좋으시다고 했고, 그리고 지인들과 가족들도 엄청나게 반대하고, 친한 친구분이 너 인셀덤 할 때는 엄청 전투적으로 보였는데 지금은 너 되게 즐거워 보여? 이런 말씀을 되게 많이 들으신다고 해요. 그러면서 뭔가 이렇게 주변에서 반응도 오고 있고, 그쵸? 네. 네네. 그, 우리 사장님, 올해 목표, 이제 3개월 정도 남았죠. 10월, 11월, 12월 마지막 3개월 동안 어떻게 사업하고 싶으신지 목표 이야기 해주시고 인사 나눠주세요. 네. 얼마 전에 그 정경 사장님이 저희 그룹에 오셔서 그 강의를 해주셨는데 제가 이제 꽂힌 얘기가 53세에 시작했고 16년 동안 하시면서 최고가 되셨어요. 그래서 저는 58세 지금 시작해서 한 10년만 해보자. 그래서 되게 희망적이었고 나도 할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고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선택한 뉴스킨이 이제 평생 직업이 될 거고 앞으로 뭐지? 아무튼 열심히 해볼 생각이고요. 사장님, 떨려서 올해 뭐 되신다고 하셨죠? 올해 안에 EBP 가겠습니다. 네. 화이팅입니다. 네. 우리 감사합니다. 사장님 반드시 EBP 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언제나 응원하고 저희들한테 이렇게 밝고 좋은 에너지 계속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정말 너무 귀엽다는 저보다 훨씬 이 연배가 있으시지만 항상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 언제나 귀엽다는 생각이 먼저 드는 것 같아요. 저 순수한 느낌과 그런 것들이 언제나 사장님을 응원하게 만들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성의도는요. 성의도를 먼저 공유하고 본격적으로 메인 게스트 모셔볼 건데요. 오늘의 성의도 보여드릴게요. 네. 오늘의 성의도는요. 드림캠프 초대 명단 쓰고 연락하기입니다. 드림캠프 다음 주에 있는데 어때요? 초대가 좀 만족스러우신가요?
드림 캠프에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의 이름을 적으시고 오늘 그와 반드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이름을 쓰실 필요 없고요. 진짜 내가 정말 초대하고 싶은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을 쓰시고 오늘 연락해 보시는 걸 저는 성의도로 정해 봤고요. 딱 한 명씩만 더 초대해 보는 걸로 이번 주 목표로 삼아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이번 주 주제는 드림 캠프 두려움 없이 초대하라입니다. 오늘 모실 사장님은요, 드림 캠프에서 트웬티 어버브를 도전하시면서 엄청나게 큰 성장을 하게 되셨어요. 그 좌충우돌 스토리를 함께 나눠보려고 하거든요. 우리 위드 그룹의 허수잔 사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사장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아주 잘 네, 들립니다. 안녕하세요. 위드그룹에서 작업하고 있는 허수잔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허수잔 사장님 스폰서님이 누구시죠? 네, 저희 스폰서 사장님은 전생의 나라를 구하신 윤나라 사장님이십니다. 네. 우리 사장님들에게 우리 허수잔 사장님 뉴스킨 어떻게 만나게 되셨는지 짧은 마이스토리도 좀 들려주십시오. 네. 저는 뉴스킨 사업을 만나기 전에 그냥 뉴스킨 제품을 사실 너무 사랑하던 그냥 평범한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뉴욕에서 오랫동안 대학 생활을 하면서 굳이 이제 미국에서 가입해서 제품을 사서 써도 되는 제품을 꼭 1년에 한 번씩 한국에 들어올 때마다 스폰서님을 만나서 제품을 또 한 학기 동안 쓸 제품을 또 잔뜩 사서 들어가서 쓰고 그렇게 반복을 몇 년 동안 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한국에서 미국에 돌아가서 석사를 준비를 하기 위해서 잠시 방학 동안 한국에 들어왔다가, 지금의 스폰서님으로부터 비즈니스를 또 제안을 받았고, 또 워낙 어렸을 때부터 뭔가 남의 일이 아닌 또 내 일을 너무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던 저한테는 뉴스킨을 처음 알아봤을 때 너무 좋은 비즈니스 기회로 다가왔기 때문에 그렇게 뉴스킨 선택을 하게 되면서 미국에서의 계획을 다 접고 저는 한국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너무 즐겁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참 신기하죠. 뉴스킨 미국 건데 왜 한국 와서 사는 거예요? 뉴스킨 미국 거 미국이 본사인데 그죠? 네. 이번 주 주제가 주제인 만큼 사장님의 드림 캠프 이야기를 좀 해 보려고 해요. 사장님이 첫 드림 캠 그러니까 아니죠. 사장님이 드림 캠프를 쭉 이렇게 혼자 계속 오랫동안 가시다가 첫 초대를 했을 때 그 스토리가 아주 드라마틱하거든요. 그 에피소드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네. 제가 사실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 드림 캠프를 생각해보면 굉장히 꽤 오랜 시간 혼자 다녔던 것 같아요. 저는 1년 반 동안 뭐 그저 사업자라면 가야만 하는 곳이라고 인지는 했지만 사실 저만 되게 열심히 다녔고 내가 나 하나 가는 것 자체에 굉장히 큰 의미를 뒀었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맨날 초대자 없이 저랑 똑같이 드림 캠프를 혼자 가던 형제라인 사장님이 초대자를 한 명을 데리고 오고, 물론 그 초대된 한 명이 처음부터 드림 캠프 와서 막 기분이 좋았다거나 그러지 않았다 하더라도 일단 그 한 명이 오고 나서 그 다음번에 두 명이 되고 또 누군가를 데려오면서 그 다음번 그 두 명이 세 명이 되고 또 네 명이 되고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내가 뭔가 엄청난 걸 흘리고 있구나라는 거를 처음으로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러면 안 되지만 또 괜시리 또 저와 똑같이 혼자 오셨던 또 사장님이 누군가를 데려오면서 뭔가 또 그들에게 배신감도 느끼고 했었던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생각을 해봤을 때, 이 드림 캠프에서 내가 해야 하는 일은 뭐 나처럼 혼자 온 형제라인들의 뭐 자리를 맡아준다거나, 뭐 화장실을 같이 가준다거나, 뭐 줄을 같이 서준다거나, 뭐 방을 같이 써준다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결국엔 내 초대자를 늘려서 내 그룹의 내 팀의 파일을 키우고, 진짜 비전을 보여주는 일을 진짜 해야겠구나라는 거를 처음으로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으로 그때 어떻게든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새로운 사람을 끌고 가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초대를 하기로 결단했던 때에, 사실 우리가 이제 한 명만 초대를 하게 되면 마지막 날에 초대가 캔슬될 수도 그쵸,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게 또 어그러질까봐 두 명을 초대를 하기로 이제 마음 먹은 거예요. 처음 초대를 하는데. 그래서 한 명이 어그러져도 결국엔 한 명이 남을 테니 어떻게든 두 명을 한번 초대를 해보자 했는데 제가 그때 기가 굉장히 셌는지 두 명이 캔슬 하나 없이 두 명이 다 초대가 된 거예요. 처음 초대를 했는데. 그래서 그 두 명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애초에 사업에 관심이 있었던 친한 선배 언니예요, 한 분은. 근데 그 언니가 그때 당시 미군이었던 남편을 리크루팅을 너무너무 하고 싶었던
마음이었기 때문에 저랑 굉장히 치밀하게 계획을 짜서 놀러 가자라고 이제 거짓말을 했어요. 남편한테. 그래서 네. 제 기억으로는 그때 당시 미군이었고 2달 동안 이제 훈련을 굉장히 장기로 이제 오래 이제 하고 돌아온 남편을 속여서 미군 기지에서부터 결국 돌쟁이 아이와 함께 이제 드림 캠프를 참여하게 돼요. 음. 놀러 왔으니까 당연히 이제 자기네들만 쓸 수 있는 방이 제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프라이빗한 방은 고사하고 하필 그날 또 방배정에 또 문제가 생긴 나머지 방키도 늦게 나왔고, 또 아무리 뉴스킨 행사라고 알고 왔지만 또 분위기가 누가 봐도 노는 분위기는 아니었다라는 부분에서 화가 머리 꼭대기까지 난 거예요. 아, 그 미군 남편분이. 네. 그래서 남편이 본인 사비로 행사장에서 한 10분 거리 되는 그 골프동 리조트 방을 혼자 본인 사비를 내서 얻어서 가버리고, 언니한테 뭐 사내 만에 막 화가 나가지고 막 싸우고, 뭐 애는 뭐 안 보여주겠다 막 진짜 극단적으로까지 말을 또 그렇게 하시게 되면서 진짜 역대급 부부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그 드림캠프에서. 그래서 막 언니 옆에서 막 울고 있고, 네. 또 다른 초대자는 이제 제 친구인데 뉴스킨에서 놀러 오라고 해서 놀러 왔다. 근데 자유시간은커녕 앉혀두고 강의만 한다고 또 굉장히 또 속았다면서 화를 내고, 그룹원이 또 다 모여서 이제 애프터를 하는 자리에서 본인은 속아서 온 사람이다. 근데 그때 당시 핸드폰 귀걸이를 팔던 핸드메이드 귀걸이를 팔던 친구였어요. 음. 그 와중에 굉장히 큰 부정을 쏟아내면서도 굉장히 많은 사장님들한테 본인의 귀걸이를 팔아끼고 있더라고요. 네? 자기 그래서 귀걸이를 막 네. 사장님들한테 판매했어요. 그 화난 네. 와중에도. 그래서 진짜 그 양옆으로 처음 초대를 했는데 이 2명이 정말 스테레오로 저를 너무 힘들게 이제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지만 어쨌든 제 입장에서는 너무 귀한 초대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으면 진짜 어떡하지? 되게 많은 걱정을 하기도 했고, 순간순간들이 진짜 불편하지 않았던 시간들이 없었고, 내가 너무 억지로 잘못된 방식으로 초대한 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에, 한편으로도 후회도 되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많은 걱정을 하고 있을 때 제 기억에 가장 많이 남는 부분이 뭐냐면, 그때 당시에 저희 그룹장님이 저한테 해주신 이야기예요. 저들이 이 자리에 와서 부정을 쏟아내건, 사업을 후에 선택을 하건, 선택을 안 하건, 그건 중요하지 않다. 결국에는 제일 중요한 건 사장님이 저들을 어떻게든 초대해서 이 자리까지 오게 했다라는 게 더 중요하고, 결국 내가 그 불편한 싸움에서 이겨냈다라는 부분에서 큰 성장을 했다. 그런 부분을 얘기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관점을 바꾸게 이제 바꿔서 이제 생각하게 해주신 거죠. 그래서 결국엔 그 한 번의 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 배웠던 시기였고, 나도 결국 초대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때. 음. 결과적으로 이 드림캠프를 끝으로 그 이후로 지금까지 드림캠프를 혼자 간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오. 정말 힘들었지만 그 시기를 겪고 나서 지금까지 저는 계속적으로 팀원들과 함께 하고 있고, 결국엔 저를 속삭였던 그 둘 중에 한 명은 너무 든든하게 저의 옆에서 자리를 지켜주는 제 이비표 파트너로 성장을 했고, 그렇게 싸우고 울던 언니는 결국 미국으로 또 돌아갔지만 또 그 자리에서 뉴스킨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극 매니아로 또 남았고, 결론은 그때도 너무 소중한 사람들이었지만 지금은 저한테는 더더욱이 진짜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사람들로 남았죠. 네. 네. 사장님들도 아마 초대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허수전 사장님이 말씀하시는 상황들이 아마 다 이해가 되시고 막 그때가 떠오르실 거예요. 왜냐면 초대를 해서 상대방 이렇게 초대자가 불편한 기색을 계속 보이면 완전 가시방석이잖아요. 계속 눈치 보게 되고, 그리고 뭐가 잘못될까 봐 엄청 걱정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그런 기분 상태로라도 어쨌든 뉴스킨을 그들이 받고 사업을 지금 현재 열심히 하고 있고, 그러면 뭐 된 거죠. 그쵸? 네, 좋습니다. 사장님이 그 첫 초대 이후로 한 번도 드림 캠프를 혼자 간 적이 없으시다고 말씀하셨고, 그러다가 트웨이니 어버브를 마음을 먹고 도전하시면서 이렇게 훌쩍 성장한 느낌이 이렇게 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때가 코로나 시기여 가지고 드림 캠프가 뭐 열릴지 안 열릴지 되게 불확실한 시기였었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도전하게 됐고 그때 어떻게 했는지 또 이야기해 주세요. 그때 당시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20 어버브를 달성하면 잠깐이지만 저희 팀원들이 전체로 이제 무대에 올라가서 구호를 외치고, 또 그렇게 20 어버브를 한 사람들한테 VIP 좌석을 제공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그런 기회도 너무너무 얻고 싶었지만 그때 당시에 제가 막 앰버서더 핀을 달성을 했었을 때였고, 그때부터 처음으로 진짜 팀을 키우고 싶었던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그전에는 뭐 스폰서나 저나 파트너나 그냥 각자 건 각자가 각자 할당량을 하자라는 그런 주의였다라고 하면 처음으로 20 어버브라고 하는 거를 도전할 때는 각자 잘하는 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각자의 강점들을 한 자리에 모아서 진짜 큰 팀플레이가 이제는 이루어져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도 스폰서랑 진짜 처음으로 진짜 이렇게까지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밀착을 해서 협업이라는 것은 진짜 이렇게 하는 거구나라는 걸 배웠어요. 그래서 저와 비슷하게 사업을 시작을 했거나 저보다 뭐 늦게 사업을 시작을 했거나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시작하신 사장님들이 어쨌든 눈에 보일 만큼의 그런 팀원의 수가 커져서 그들끼리 또 같이 한 자리에 모여 있고 뭔가를 같이 하고 그런 뭐 애프터도 따로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뭔가 나도 내가 엠버서더 핀이 된 만큼 눈에 보이는 그런 팀의 확장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20 어버브라는 목표를 두고 진짜 이번에는 우리 팀만의 애프터를 드림캠프에서 따로 해보자라는 그런 목표를 좀 잡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 그렇게 해서 제 명단을 비롯해서 제 파트너의 명단, 또 파트너의 명단까지 쭉 이제 적어서 그들의 진행 상태, 그들이 지금 어떤 온도까지 끌어와야겠고, 이들이 우리 스폰서가 만났을 때 어떤 스폰서의 어떤 부분이 또 어떤 한 방으로 또 뭐가 필요할지, 그들한테 뭐가 필요할지를 또 매일 고민을 하고 소통을 해서 업데이트를 했던 것 같아요. 진짜 저의 일거수일투족으로 업데이트 했었고, 아무래도 파트너들이 저는 서울 중심에 있었지만, 그때 당시에 파트너들이 거의 대부분 서울이 아닌 곳에서 사업을 했어요. 굉장히 몸이 많이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정말 장소를 가리지 않고 명단들을 많이 만나러 다녔어요. 그게 한 명이 됐다 하더라도. 거의 보통 우리가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려고 하면 한 명 때문에 막 멀리 가는 걸 되게 꺼려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 목표가 그렇게 정해져 있다 보니까 사실 그런 것들을 가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제가 혹여나 도 놓칠 수 있었던 명단들을 또 너무 감사하게도 스폰서님이 너무 잘 컨택도 해주시고 또 담아내주기 위해서 같이 힘도 써주셨고 장소를 불문하고 또 누군가가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다라고 하면 어디서든 그 비오mem을 또 오픈을 해주시고 홈파티에 너무 참여를 해주시고 그렇게 에너지를 좀 많이 써주셨어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사실 관계라는 게 너무너무 어려웠던 제 입장에서 진짜 관계를 쌓는다라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거를 많이 배운 것 같아요. 네. 이 허수연 사장님이 얘기해 주시는 게 그때 당시만 해도 우리가 협업이라는 단어를 거의 안 썼거든요. 그쵸? 근데 그때 내가 트웬티 어버브를 마음 먹고 20명 이상을 드림 캠프에 내 이하로 초대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시작한 거니까 20 명을 초대한다는 게 진짜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 진짜 이 사업이 팀워크라는 걸 배우고 스폰서랑 협업해야 된다는 거를 제대로 배우셨다고 하셨어요. 그때 당시에 함께 협업하셨던 스폰서님의 제가 사진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윤나라 사장님이십니다. 윤나라 사장님이 지금 잘 보시면 이쪽 보이세요? 이 여자들 빤스가 널려 있는 곳에 여자들 빤스가 이렇게 많이 널려 있는 곳에서 이 속옷 가게거든요. 속옷 가게에서 누군가를 초대하시겠다고 이렇게 비오엠을 하시는 사진입니다. 네. 이렇게 열심히 협업해 주신 우리 윤나라 사장님을 잠깐 모실 건데요. 윤나라 사장님 나와 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두려움 없이 함께 가자 위드그룹에서 두려움 없이 삭발해서 사업하고 있는 윤나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물론 우리 연예인이시라 뭐 다 아시겠지만 우리 윤나라 사장님 마이스토리도 짧게 좀 들려 주십시오. 네, 저는 원래 중등 체육교사로 근무하던 도중에 저희 와이프를 통해서 저의 스폰서이신 지금의 가족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이 웃기네요 말이 가족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처제 되시는 전지현 사장님의 리크루팅으로 인하여 뉴스킨을 알게 됐고 이렇게 행복하게 가족 사업으로 하고 있는 윤나라입니다. 네. 네, 좋습니다. 가족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셔야죠.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우리 윤나라 사장님이 엄청 멋있어지셨습니다. 이제 삭발까지 하셔 가지고 요즘 얼굴이 너무 조망만해지셔서 지금 얼굴이 없어질 것 같아요. 없어질 기세로 얼굴이 점점 작아지고 계시는데 우리 윤나라 사장님께서의 진짜 능력이 뭐냐면 우리 윤나라 사장님은요. 뎁스를 파내려가는 능력이 진짜 탁월하십니다. 앞서 허수산 사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파트너와의 협업을 통해서 초대와 리크루팅을 해 나가고 그리고 협업하는 능력이 진짜 탁월하신데 그래서 그룹장님이 별명을 지어 주셨잖아요.
두더지인지 너구리인지 빨리 확정해 주세요. 어쨌든 파내려가는 걸 엄청 잘한다고 두더지라는 별명을 지어주셨다고 하는데 이 사장님만의 파내려가는 노하우가 있으시다면 좀 저희들에게도 팁을 좀 나눠주십시오. 네. 그런 별명을 지어주셨는데, 저는 일단은 그 전지현 사장님과 박지훈 사장님께서 해주신 그대로를 쫓아한 거라서요. 그 사실 제 별명이 아닌 것 같아요. 그 그룹장님의 별명을 그대로 지어주신 것 같고, 일단은 저는 배운 게, 그 내 파트너들의 명단을 알지 않으면 되게 불안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트웬티 어버브를 기획하고 있을 때 허준환 사장님이 굉장히 오랜 기간 드림캠프로 혼자 갔거든요. 혼자 간 상태에서 지쳐 보였는데 울기도 했어요.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눈물을 흘리면서 나는 뭐가 문제여서 나는 왜 혼자 가는 걸까? 이걸 저한테 토로한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간절한 마음을 갖다 보니까 이제는 해야 될 때가 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밀착을 하시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밀착하는 거 아닌가. 그때 당시에 땀띠가 났던 걸로 기억이 나요. 너무 밀착을 해서. 그래서 그 밀착의 정도가 정말 만난 사람 다 얘기해주고 이 사람이랑 어떤 얘기를 나눴고 어떤 사람이랑 어떻게 진행이 됐고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얘기해 주시면서 그러면 그런 걸 듣고 내가 개입해서 같이 한번 만나봐야겠다라는 명단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지방도 상관없이 한 명이라도 그 마음을 아니까 파트너가 트웬티 어버브를 그 당시에 랑연에서 너무 많이 이런 축하도 해주고 그런 자리를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저도 도와줘야겠다는 마음이 간절하게 생겼고 저도 또 제 조직의 일환이기 때문에 좀 해야겠다는 마음이 생겨서 삼척이든 어디든 한 명이든 만약에 지방이다라고 하면 혼자 가기가 너무 좀 부담되잖아요. 같이도 가고 또 자주 가야 될 일이 생기면 치박이라고 하나요? 군대 용어예요. 치고받고 네가 한번 가고 내가 한번 가고 이렇게 지방 명단을 관리하면서 꾸준하게 드림캠프 초대의 핵심은 뭐냐? 초대하고 싶은 사람을 자주 만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희 그룹에서는 일주일에 2번 정도 만나라. 최소 2번 정도 만나라. 한 번도 아니다. 2번 정도 만나라. 이런 공식이 있는데 그렇게 만남을 유지하면서 초대에 이어나갔던 것 같습니다. 네. 저 어저께 배웠습니다. 치박. 치고받고 파트너랑 스폰서가 초대자를 놓고 치박한다고 표현하셨어요. 그쵸? 네가 한 번 가고 내가 한 번 가고 네가 한 번 가고 내가 한 번 가고 하면서 저 만남의 횟수를 계속해서 늘리시고 그 틈을 계속 만드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파 내려가시고 초대하시고 함께 하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평상시에 윤나라 사장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내 눈의 송중기라고 부릅니다. 내 눈의 송중기. 제 눈에는 송중기. 우리 뉴스킨의 연예인이자 내 눈의 송중기 윤나라 사장님께서는 오늘의 주제가 드림캠프이니까 드림캠프에서 항상 무대에 올라가시는 약간 그 주인공 같은 느낌이 많으세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드림캠프의 참여자가 아닌 주최자로서의 드림캠프를 많이 준비해 보셨고 또 그런 느낌이 많이 드는데 참여자일 때와 주최자일 때 어떤 점이 다른지 좀 알려주십시오. 네, 그룹 내에 저렇게 친한 형제라인께서 송중기라고 계속 얘기해 주시니까 자꾸 외모에 욕심이 나는 것 같아요. 최근에 반영구를 했답니다. 네. 갑자기. 어쨌든, 자, 저는 그 드림캠프 행사에 있어서 제 쾌활하고 어떤 재미난 성격 때문인지 어떤 무대에 올라가는 자리를 많이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드림캠프가 준비되는 전 과정을 지켜볼 수 있는 참여자가 아니라 주관자로서 많이 참여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주관자로서 참여를 해보니까요. 진짜 그런 게 느껴지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번 추석 때 맛있는 음식들 많이 드셨잖아요. 뭐 제사상이든 아니면은 가족들이 모인 그런 어떤 음식상을 차릴 때 그 음식상의 결과가 나오기 위해서 주방에서 열심히 노력해주는 엄마의 손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 결과물만 보기에는 너무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진짜 그 과정 가운데 너무 많은 수고들이 들어있거든요. 예를 들면 밖에서 티켓팅 해주시는 분들은요.
정말 뭐 어떻게 하냐면요. 밖에서 좋은 강의가 있다라고 하면 자리를 지키시면서 10분씩 너가 10분 가서 들어? 그 다음 내가 10분 들을게. 이렇게 해서 강의를 듣기도 하고요. 참여자들은 그냥 티켓팅하고 들어가서 듣는 강의를 주관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귀를 10분씩 열어가면서 듣기도 하고 또 끼니를 걸으면서 또 이렇게 준비를 할 시기도 있고 굉장히 많은 노력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걸 봤을 때 저희가 참여하는 입장에서도 그 주관해 주시는 분들에 대한 감사함을 항상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렇게 주관하는 의미가 있잖아요. 많은 분들을 초대하라. 결국에는 많은 분들을 초대해야 그분들의 노력이 빛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두려움 없이 초대하라라는 오늘의 주제와 맞게끔 이 참여자로서의 마음이 아니라 내가 주관한다 생각하고 초대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드림 캠프를 이렇게 저희가 그룹별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준비를 하게 되는데 아마 준비해 보신 사장님들은 다 아실 거예요. 진짜 얼마나 그 한 달, 두 달 전부터 모여서 날짜가 정해진 이후부터 계속해서 미팅을 하고 진짜 준비의 과정이 엄청나게 길거든요. 그래서 그런 스텝들의 애씀을 좀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고 그게 빛나게 되려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드림 캠프를 보여주자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윤나라 사장님 급하게 저희가 초대를 했는데 갑자기 갑자기 응한 이 초대에도 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랑연 라이브 사장님들께 인사 나눠 주시고 들어가 주세요. 아, 네. 이번 드림 캠프 초대 많이 해서 저희 그룹장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드림 캠프에 가는 인원이 내 조직이다라는 말씀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정말 제가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었잖아요. 학생들은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저희에게도 어떤 드림 캠프가 그런 점검의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저조차도 이번 남은 드림 캠프 기간 동안 한 명이라도 더 데리고 갈 수 있도록 우리 전도의 그런 사명처럼 한 명이라도 목숨 살리자는 마음으로 전도하듯이 그렇게 비즈니스를 전달하고 초대하는 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랑연이 있어 우리가 있다라는 생각에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한 나날입니다. 두서없이 얘기하지만 어쨌든 너무나 감사한 이 마음 전달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나라 사장님. 네, 다시 허수잔 사장님 좀 모셔볼 건데요. 우리 허수잔 사장님 이제 좀 질문을 다시 이어나가 볼게요. 허수잔 사장님은 20대에 이 사업을 시작하셨고 지금도 30대 초반이세요. 그쵸? 앞 코너에 나오신 안녕하세요에 나오신 그 정혜윤 사장님의 따님과 동갑이십니다. 맞죠? 네, 정혜윤 맞아요. 사장님의 따님이 이번 주에 결혼하시죠? 네. 네네. 네. 시니어 사장님들은 그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난 젊은 사람들과 이렇게 함께해서 에너지를 받고 어울리는 게 너무 즐겁고 재밌다."라고 하시는데 정작 이 나이 어린 스폰서 입장에서 우리 엄마뻘의 파트너들을 왜냐면 스폰서가 뭔가 파트너들한테 무언가를 가르쳐 줘야 하고 가르쳐야만 한다는 그 점 하나만으로도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시니어 사장님들과의 소통의 어려움을 사장님은 어떻게 극복하고 계신가요? 사실 비즈니스 안에서는 나이라는 거를 제가 일단 크게 너무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뭐 나이가 많고, 뭐 나이가 적고, 뭐 그런 문제보다는, 이 비즈니스 안에서 서로 비즈니스적으로 얼마나 서로 이해관계가 잘 되어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겠다고 만나서 같은 방향으로 바라보고 있는지가 사실 더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저부터가 제 매니지먼트를 잘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도 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시니어층이 항상 편하지만은 않아요. 비즈니스 안에서 제가 터득한 것들을 또 아무리 뭐 가르쳐 주는 일이라고 하지만 사실 또 연륜이라는 것들을 또 무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시니어들과 소통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결국에는 이 예의라고 하는 거를 표현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또 음. 워낙 파트너들이 또 저한테 많이 이야기했던 부분이지만 제가 사실 너무너무 무뚝뚝해요. 음. 표현을 잘 못하기도 하고 또 MBTI 얘기가 또 나왔지만 제가 MBTI가 거의 99.9T인 것 같아요.
음. 저희 F가 팀에서는 없죠, F가. 네, MBTI가 T인 사람이 저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음의 표현을 잘 못했는데 완벽하지도 않았던 제가 또 워낙 날카롭고 또 워낙 또 시니컬하다 보니까 옳고 그름을 또 너무 따지던 저였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사실 맞고 틀리냐가 아니라 일단 공감이 먼저 앞서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의와 어떤 상대방을 또 리스펙하는 마음의 표현을 하는 부분이 시니어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진짜 오글거리고 또 어색하지만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죠. 그래서 그런 성향을 또 T 성향을 가졌기 때문에 좀 의도적인 노력이 많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나이가 진짜 잘하고 싶고 사장님과 정말 함께하고 싶고 그런 마음의 표현을 말로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음. 의도적으로. 네. 저도 T거든요. 그래서 드림 캠프 때 F 파트너 사장님들 10명에게 둘러싸여서 고 이렇게 F 사장님들의 서운함을 한 번에 이렇게 들은 적이 있어요. 그때 진짜 깜짝 놀랐는데 이 뭐 MBTI를 떠나서 약간 이 파트너 사장님이 나이 차이가 좀 많이 있으면 예의의 문제, 그다음에 애티튜드의 문제, 리스펙의 문제 이런 것들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소통하는 부분에서. 그런데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허수잔 사장님이 자기가 못하는 부분, 내 마음을 표현하고 뭔가 공감을 해내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의도적으로 노력하셨고 그런 것들이 잘 통하셨다는 거고 그리고 그에 앞서 이 비즈니스를 하는 데 있어서 나이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 나이가 중요하지 않고 우리가 이 비즈니스를 해내려면 한 방향을 보고 바라보고 가야 된다라는 것들이 충분히 파트너와 공감이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조규철 사장님도 T발씨야 이거 아시네요. 네 지금 우리 허수잔 사장님이 거점도 새롭게 오픈하셨고 또 시스템을 맡아서 운영하시는 것도 엄청 많아요. 그리고 굉장히 바쁘게 하루하루 보내고 계신데요. 사장님이 생각하시는 드림 캠프는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우리 지금 이 랑연 라이브를 듣고 계신 사장님들 중에 드림 캠프를 갈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설마 없겠지만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시다거나 함께 하고 싶은 대상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레 겁먹고 초대를 못하고 있거나 하시는 사장님들이 계실 텐데 그런 사장님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좀 해 주고 싶으세요? 저는 사실 제가 뉴스킨 비즈니스를 애초에 선택을 했을 때 절대적으로 내 스스로 타협하지 않겠다라고 스스로 약속했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드림 캠프였거든요. 그리고 저는 실제로 사업을 하면서 저는 중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지만 어떻게 들리실지는 모르겠지만 드림 캠프가 있는 날만은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까지 할 정도로 드림 캠프는 저와의 약속이었고 그냥 내 비즈니스와의 약속이었고 내 팀원과의 약속이었고 그룹원과의 약속이었어요. 뭔가 내가 드림 캠프를 가는 부분에 대해서 초반에 머리로 마음적으로 뭐가 이해가 돼서 갔다라기보다는 그게 그냥 약속이었기 때문에 그냥 지켰던 부분이었고 때론 사실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면서 내 상식으로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 많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행동으로 이어가기 되게 어려운 케이스들이 사실 너무 많지만 제가 이거로 좀 많이 비유를 해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우리 부모님이 해주시는 조언들이나 우리 부모님이 당연한 예절이라고 이제 가르쳐 주셨던 그런 교육들이 그때 당시 어렸을 땐 우리 머리로 우리의 지금의 수준으로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커보니까 너무 중요한 교육이었고 또 필요한 배움이었다라는 걸 뒤늦게 깨닫잖아요, 사실. 그때는 몰랐지만. 근데 그게 나중에 더 나아가서 우리가 외국인들을 보면 그 각 나라마다의 당연한 문화가 있고 또 전통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뉴스킨을 선택을 했고 그 안에서 이미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방향으로 먼저 가신 뉴스킨 어른들이 이게 맞다라고 이걸 지켜라라고 하는 부분들을 사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작은 좁은 프레임을 갖고 재고 따지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저 믿고 내가 선택을 했으면 따라가자. 그게 우리 집의 문화고 마치 우리 집의 룰인 것처럼. 그래서 저도 애초에 그런 생각으로 드림 캠프를 참여했기 때문에 사실 이 질문에 대해서 저도 이제 앞에서 씨름하시는 사장님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을 드릴지가 늘 어렵습니다. 네. 그쵸. 그러니까 우리 드림 캠프로 서로가 서로를 설득하는 일을 만들지 말자고요. 그쵸. 드림 캠프는 당연히 가야 하는 거고 학생이 학교 가든 회사원이 회사 가든 뉴스키너는 드림 캠프 가는 거죠. 그렇게 너무 당연한 것에 우리 서로 힘 빼지 말고 그리고
초대하는 것도 아까 우리 허수jan 사장님 말씀하셨잖아요. 앞부분에서 하셨듯이 그렇게 엉망진창으로 초대해도 본인들이 알아서 보고 사업합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마음껏 초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허수jan 사장님 못다한 말씀 있으시면 마무리해 주시고 인사 네. 나눠 주세요. 일단 오늘이 공휴일이고 또 연휴가 끝나지 않았는데 너무 많이 또 참여를 해주시고 경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가 처음으로 3.3 일시클럽 워킹쇼를 또 드림캠프에서 또 함께 하잖아요. 랑연이라고 하면 또 절대 빼먹을 수 없는 워킹쇼가 또 있고, 또 앞으로 꽤 오랜 기간 없을 또 신제품의 또 기회가 있고, 또 그 기회로 또, 지난 몇 달간 또 그 성장을 거두신 또 거두신 분들의 또 축하와 정말 많은 것들이 또 한 번에 볼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 자리에 저도 끝까지 한 명이라도 초대하기 위해서 오늘도 굉장히 불편한 행동들을 좀 많이 할 거고요. 그래서 듣고 계신 사장님들도 꼭 함께 하셔서 웰스파 본 런칭에 원하시는 목표가 있으시다라고 하면 전부 다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우리 허수jan 사장님과 대화를 하다 보면 원래 허수jan 사장님이 위드그룹에서 제일 막내셨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엿한 SBA 리더로 성장하셔서 저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 이렇게 딸 키운 것 같이 기분이 뿌듯하고 그렇습니다. 네. 우리 수잔 사장님의 목표 또 이루시도록 저희가 계속해서 응원할 거고요. 오늘 나와 주셔서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시간은 탑 리더 메시지입니다. 매주 월요일마다 우리의 방향이 혹시라도 살짝 틀어졌을지 모르는 우리의 0점을 맞춰 주시는 분이십니다. 랑연의 방향키이자 최고의 선장 조규철 사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조규철 사장님 나와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월요일입니다. 어디를 뭐 해라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벡터 이론이라고 하죠. 요 방향으로 가자. 이 정도만 제가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여러분의 칼라는 다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서 웰스파를 잘하자라고 했을 때, 웰스파를 지금 집중하자라고 했을 때 어떤 식으로 하는가는 여러분의 색깔마다 다 다르게 서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죠. 우리는 복사하는 마케팅이 아니고 복제하는 마케팅이에요. 그래서 똑같이 카피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뭐 가나, 다라 이렇게 써도 가는 똑같은 가지만 사람마다 글자체가 다르잖아요. 그렇게 여러분들은 각자마다 자기만의 퍼스널리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마음껏 본인 거라고 인정하는 순간 그때부터는 그냥 자기 게 되거든요. 그걸 스스로 대견하게 여기고 괜찮다고 여기고, 그러는 순간 그냥 넘과 비교만 안 하면 그게 괜찮아져요. 내가 또 괜찮아요. 자, 그래서 오늘 주제가 드림캠프죠. 드림캠프. 함께 가자 드림캠프. 노래는 그게 아니구나. 함께 가자 평생 함께 가자 평생 친구, 함께 가자 드림캠프. 드림캠프인데, 드림캠프는 일주일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가 있지만, 드림캠프는 내가 보여줄 수 없는 환경, 내가 하지 못하는 물을 거기에 갖다 앉혀놓는 거거든요. 이게 사업을 해보다 보면 내가 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스폰서로서 내가 아무리 교육을 잘하고 내가 이 사람을 아무리 동기부여 시켜줘도 내가 하지 못하는 부분이 더 많아요. 그걸 누가 해결하냐면 그 물이 해결해줘요. 여러분이 소속되어 있는 팀, 그룹, 또 이렇게 하고 있는 랑연이라고 하는 테두리, 또 누스킨 전체에서 일어나는 어떤 에너지, 이런 것들이 내가 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내가 하지 못하는 걸 더 많이 해결해 주는 게 그 물이에요. 그 물을 잘 보여줄 수 있는 게 역시 드림캠프죠. 가장 큰 게. 그리고 지금 이런 라이브이고, 매일 아침 더 랑연 라이브를 참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너무 에너지가 좋고, 야, 내가 계속 뭔가에 의해서 끌려가는 듯한 느낌이에요. 그렇게 가야지 되거든요. 비즈니스 할 때.
하여튼 그렇게 해서 지난 한 달 동안인가요? 아이고, 예, 어찌됐건 웰스파를 어제, 언제요? 어제가 일요일이었으니까 그저께 끝났구나. 그쵸? 고생했어요. 고생했어요. 아이고, 참나. 얼마들 애썼어요, 그래. 그러니까 달성을 했건 못했건 여러분 시스템 사업자들은 아마 다들 그렇게 응? 매진해서 했어요. 힘들었으니까 좀 쉬어요, 이제. 좀 쉬지 뭐. 한숨 돌리고 사람이 어떻게 매번 그렇게 달려. 그래서 휴일이 명절이 기니까 그냥 마음 편안하게 하고 빛의 투어를 가든 못 가든 쉬어요. 빛의 투어를 달성한다고 하는 거는 굉장히 이제 살아있는 조직인 거죠. 제가 이거를 보고 어, 빛의 투어를 달성하는 팀이 어딘가 이렇게 몇 명 이렇게 봤어요. 그걸 보고 좀 놀랐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다 팀 멜트로 독립하고 나머지 그룹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찌 보면 누스킨 코리아에서 가장 오래된 그룹이 나이가 많이 먹은 조직이 저예요. 그러니까 독립한 거 빼고라도 제 조직이 가장 나이가 많은 조직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비치 투어 같은 프로모션을 할 때 뭐 불리하기도 하죠. 왜냐하면 안정된 리더들이 많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거 어디가 이렇게 됐나라고 봤을 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들이 아는 500만 장자들 있잖아요. 그 500만 장자들은 안정되고 현장에서 좀 떨어져 있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500만 장자 그룹은 거의 거의 다 제가 일대 500만 장자가 6내그가 500만 장자가 있어요. 500만 장자 이상이. 물론 2천만 장자도 있지만 6내그에 500만 장자 이상이 있는데 그중에 한 팀 빼고 다 빛의 투어를 달성했어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난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야, 이 양반들이 도대체 대단한 사람들이구나. 이 조직이 참, 누스킨의 시스템 사업자들은 참 무서운 존재구나. 토요일 날 저녁에, 그러니까 일요일이니까 토요일 날 밤 12시가 다 돼가지고 전화가 와, 이 밤에. 그래서 전화가 누군가 봤더니 최은영 사장님이야. 지금 이 시간에 자면 어떡하냐고. 나 이제 자려고 하는데. 응? 이렇게도 우리 다 됐고, 응? 다 돼가지고 지금 막 이거 격려해야지 자면 어떡하냐고 전화가 왔더라고. 결국 결국에는 그 양반도 그 할매인데 어찌됐건 100% 이거 다 달성해가지고 뭐예요? 응. 저기까지 막 제주도까지 들쑤셔가지고 제주도 같은 경우는 회사가 교통까지 준다 그랬잖아요. 그럼 제주도는 어떻게 해주는 거야? 차가 아니고 교통편을 해결해 준다 그랬잖아. 그럼 비행기도 대주는 거네? 좋겠는데. 어찌됐건 응? 나 정확히 모르겠어. 진짜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내 생각에는 교통편을 해결해 준다 그랬지 육상만 해결해 준다고 한 건 아니잖아. 뭐 비행기까지 해주겠지. 어찌됐건 물어봐야겠다. 하여튼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500만 원이라 최윤영 사장님 됐죠. 이선숙 사장님도요. 제가 봤을 때는 저 다음으로 가장 오래된 조직이거든요. 달성했어요. 거기 밑에 최수미 사장도 되게 오래됐거든요. 달성했어요. 여러분들이 아는 500만 장자 주민의 사장님도 달성했어요. 하여튼 뭐 전지현 최혜원 사장님은 첫날 달성해가지고 아마 150% 달성했을 거고 박채환 사장 제주도 홍순영 사장님도 달성했을 거고 곽병균에도 달성했을 거고 그리고 또 올라오는 거 보니까 테드 윤영순 사장님네도 몇 개 안 남아가지고 그날 막 해가지고 다 달성한 걸로 알고 있고 최성갈 박명수 사장님도 달성했고 혹시 박재선 사장 달성했다? 문자 받았다. 양승인 박재선 사장님네도 달성했고 최미경 사장님이 소속된 제가 이제 MC들이랑 자주 소통을 하니까 MC들을 통해서 어디가 됐는지 이렇게 들었거든요. 세진도 달성을 했고 어찌됐건 어디 내가 지금 얘기 안 한 이진욱 사장님은 됐나? 됐어요, 안 됐어요? 톡방으로 좀 해봐요. 임설매 사장 팀멜트 막 됐다 그러고 막 축하하는 거 보니까 됐겠지? 장기영 목사님은
어때요? 여기 톡방에 좀 써줘봐요. 저는 그 11월 16일, 17일 날 빛의 투어인데 제 둘째 아들이 그날 수능을 봐서 못 갈 것 같아요. 수능 때문에. 하여튼간 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시스템 사업자들이 모여있는 이 조직 정말 무섭다. 조직이 살아있다. 빛의 투어 달성하는 거 보고 빛의 투어 달성 못했다 그래도 저 같은 경우만 해도 오래된 조직인데도 매일마다 안승모 사장님, 김미정 사장님 계속 연락 와요. 뭐 우리 얼마큼 됐어요? 하면서 계속 우리 나 여기 가서 뭐 했어요? 하면서 계속 70이 다 된 분도 이게 웰스파 어떻게 했어요? 계속 연락 오고 김미정 사장도 연락 오고 이렇게 이 시스템 사업자들은 이게 살아있어요. 여러분들 자신감 갖고 대한민국에서 또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활력 있는 이 조직에서 사업한다고 하는 거를 저는 이번을 통해서 감사하게 느꼈어요. 자, 그래서 이 느낌을 이번에 드림캠프 가서 내가 보여줄 수 없는 이 물을 어떤 많은 사람들이 느끼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몇 가지 준비한 내용은 다음 주 월요일 날 드림캠프에서 구조적으로 10시가 됐으니까 준비한 건 다 못하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음 주 일요일 날, 월요일이구나. 드림캠프는 그렇죠? 네. 네, 월요일입니다. 네, 월요일 날 드림캠프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네. 다음 주 월요일 드림캠프 오프닝도 네.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기태 사장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성의도 마지막으로 공유하고 오늘 휴일이니까 조금 여유 있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의도 마지막으로 공유하고 마치도록 할 건데요. 오늘의 성의도는요, 드림캠프 명단 쓰기입니다. 앞서서 들으셨듯이 아름다운 초대는 없습니다. 완벽하게 티업을 하고 완벽하게 상황을 만들고 기분 좋게 초대돼 와서 또 기분 좋게 비전을 보고 사업을 결정하고 이렇게 되는 아름다운 초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드림캠프에 초대하고 싶은 사람 10명 적으시고요. 만날 약속 잡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또 다른 성의도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양에서 질이 나온다. 수없이 많은 시도와 실행과 실전을 통해 완벽함은 만들어진다. 초대 멘트를 10명에게 해본 사람과 100명에게 해본 사람, 웰스파 대문을 3번 해본 사람과 30번 해본 사람의 차이, 보상 설명을 6번 해본 사람과 600번 해본 사람의 차이.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졌다 해도 계속하는 사람을 이길 순 없다. 우리 그 계속하는 사람이 되자. 10월 1일 더 랑연 라이브, 저는 이혜미 MC였고요. 우리 랑연 가족 사장님들 오늘도 최고의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 남들의 이야기 흉내만 내고 이 정도 내가 말을 남기고 떠나고 싶진 않아. 내 맘속 파도 멈추지 않아. 내 맘이 감사합니다. 가라고 소리쳐 울보가 되어도 바보가 되어도 앞으로 가라고. 기어차니 열아차 파도는 날 들고 내리고 집어도 삼키네. 비바람 지나간 바닷가 해가 뜨는 거니까 노래 한새 너를 잡고. 이혜미, 너 찾았어? 컴퓨터 어떻게 됐어? 컴퓨터요? 남편 작업실에서 갖고 왔습니다. 그 안에 있는 데이터는? 데이터는 어느 정도는 살려가지고 다시 했고. 네. 그래? 아무튼 오늘 그래서 문제 없이 한 거네? 네, 그래서 남편이 작업실에서 쓰고 있는 컴퓨터를 새벽에 가서 가지고 왔어요. 고생했어. 아이고. 네. 첫날인데.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호수잔 요새 많이 네. 날씬해졌네. 아니에요. 다리는 여전히 일이 두꺼워. 많습니다. 하체가 튼튼하니까. 힘들어요. 응? 얇아졌나 어땠나? 내가 아니에요. 그럼 나랑 지금 다리 싸움해도 이겨? 지금도? 그건 모르죠.
아, 아, 허벅지 네. 싸움. 연습해야겠다. 안 되겠다. 아, 나 지난번에 해가지고 졌잖아. 두 쪽 다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그리고 어제 결국 이기셨잖아요. 결국 내가 한 달 열심히 연습해가지고 다시 해서 한 달 이겼어. 열심히 연습했대. 내가 그거 체육관 가가지고 얼마나 했던지 여기가 너무 아파 안쪽이. 아, 허수날 이기려고. 다시 해야지 안 되겠어요. 진짜 세더라. 용납할 수 없어요. 어떤 여자가 이렇게 다리 힘이 세. 네, 사장님들 음소거 해제하실 수 있습니다. 다들 음소거 해제 안 하시고 그냥 다 듣고 계시네. 네, 사장님들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자 사장님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정혜윤 사장님 오늘 너무 감사해요. 하세 너를 잡고 노래하세 너를 잡고 노래하세 너를 잡고 감사합니다.